한덕수 꼬인다 꼬여 스타트. 예, 이 주제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예, 국민의힘 경선에서 4강 대진표가 확정됐죠. 반탄 2명, 찬탄 2명, 수싸움이 치열한데 오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여기에 더불어 한덕수, 김문수 커플은 국민의힘 필패 공식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 수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수싸움인가요, 이게? 수싸움인지 잘 모르겠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조합이든 어떤 조합이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반탄 대 찬탄 구도다 이렇게 봤지만 애초에 이제 나경원 씨가 올라왔으면은 야, 이게 뭐 역시 국민의힘은 어떤 룰로 경선을 치러도 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파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그래도 2명이네 라고 하지만 이제는 2차 경선 룰은 당원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선 올라가는 사람은 여전히 탄핵 반대파가 유리하겠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논쟁 구도가 이제는 2차 경선의 논쟁 구도는 찬반이 2명씩이니까 야, 역시 메이저 이 담론은 역시 윤석열이 존니시니 이거 가지고 논쟁하겠구나 이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찬반 구도에서 윤석열 찬성이다, 탄핵은 반대다. 요게 이제 우세할 거잖아요. 그러면 역시 이제 국민의힘은 역시 구제불능이다. 얘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 쭉 보면은 한덕수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무슨 뭐 보수 지지층 내에 뭐 1등이 나왔네 어쩌네 하지만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대망론이 뜨면서 김문수 지지율이 꺾인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가장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가장 우측에 있는 지지의 어떤 그런 이 버팀목을 갖고 있었던 김문수의 지지, 김문수의 이제 뭐 일부 플러스 알파의 지지를 한덕수가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한덕수 원래 그림대로 하면은 한덕수가 중도 일부를 갖고 가고 나머지 국민의힘 사람들이 극우 지지층을 갖고 가고 이러면서 합쳐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덕수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을 갈라먹는 존재이다. 그럼 합쳐봐요. 거기에 단일화를 해봐야 무슨 시너지가 있고 무슨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어제 무슨 그 어르신들 몇 명이 이제 한덕수 추대 모임을 했는데 거기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걸 봐도 제가 볼 때는 아무 위력도 없고 아무 시너지도 없고 아무 효용도 없는 것이어서 이거는 수싸움도 모두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그 나경원 후보는 왜 탈락했을까요? 그리고 향후에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을 제가 여성 변호사니까 사실은 저희 여성 변호사 회에서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옆 동네 살아요, 그분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동네의 그 국회의원이에요. 우리 동작 변호사님 예. 부자셨군요. 동작구에 또 사시는 시작이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판사 출신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뭔가 합리적일 수 있겠다. 또 기존의 정치하고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초창기, 아주 초창기 때. 그런데 점점 그분의 성향이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래도 어떤 지키던 마지노선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빠루 재판 때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완벽하게 이상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윤석열 씨를 지나치게 옹호하고 나서면서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나경원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이제는 거의 손절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철수보다도 못한 이 득표를 얻었겠죠. 그런 식이 된다면은 나경원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좀 중도 보수 내지는 보수 이 정도까지는 용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극보수까지는 용인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원래 많았었는데, 이제는 극보수 쪽에서 이 나경원 쪽으로 조금 오고, 대신에 중도에 있던 사람들은 나경원을 버리는 형국이 됐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 나경원 씨가 계속해서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본인이 나경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정치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본인이 나경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내가 극보수로 가고 내가 윤석열한테 붙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는 4강에도 못 올라가고 창피를 당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지 자기의 정치 생명이 길어지겠어요? 지금 벌써 그 사람은 4선이라 이제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잘할까? 아니면 다른 걸로 가든지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가장 가능성 높은 다음에 당권을 잡을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나올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네. 옛날부터 나오고 싶어 했는데 네, 네. 문제는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강훈 까라, 전환길 까라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겠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나 이 사람이 보여준 그 극단적인 형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를 점점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걸 다 자기 스스로가 차단해 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지지했다가 이번에 버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왜 탈락했냐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잖아. 왜냐하면은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마스코트, 좋게 말하면 마스코트였고 나쁘게 말하면 좀 얼굴 마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수의 가치 이런 것을 뭔가 좀 본인이 선거에서 많이 지면서 내 정체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냥 드럼통으로 확 낭떠러지에 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정치인이 됐다. 그래서 그런 극우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떤 개혁적 보수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매우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뭐 안타까워요, 진짜로. 안타깝죠. 뭐 동정 업계에 있는데 우리 안철수 의원 제대로 본인 출마 선언문도 읽지 못하는 사람한테 진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답답해. 아니 제가 진짜 창피해가지고 출마 선언문도 제대로 못 읽어요. 다 틀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말하는 사람한테 졌다? 이것은 좀 창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변호사님. 네, 저는 근데 이제 사실 나경원도 그렇고 딴 거지. 나는 넘보지 마세요. 진행을 좀 요거 하나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네네. 갑자기 이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대권을 염두에 시정 연설을 한다고 지금 뭔가 좀 네네.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자꾸 뭐 본인이 대통령하고 똑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네네.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막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가 또 인용되면서 망신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시정 연설을 하는 그 생각들 그다음에 뭐 미국하고의 뭐 관세 협상도 내가 막 타결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본인이 출마할 마음을 먹고 있다. 지금 벌써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아까 김민아 평론가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출마를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그 뭐라고요? 낙동강 오리알 말고 뭐라고? 개밥의 도토리. 개밥의 도토리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덕수가 나오면 국힘 후보가 단일화 해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게 1위 후보가 됐는데 왜 그걸 내주겠습니까? 만약에 내준다면 이럴 경우 한덕수랑 이재명 후보가 1대1 가상 대결했을 때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 이러면 보수에서 야 단일화 해. 이거를 거부할 수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안 해줍니다. 그냥 개밥의 도토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그 얘기 조금만 해도 될까요? 네. 허락을 또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국힘 쪽에서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이 극우 정광훈의 표를 너무 과대평가를 했다. 왜냐면 지금 3명이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중에서 정말 그 반탄 집회 쫓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정광훈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윤석열 쫓아다니고 한 사람은 나경원이거든요. 홍준표는 그러지 않았고 김문수도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나경원은 본인이 나서서 극우표를 내가 먹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네.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아니 그리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정광훈 씨가 자기가 대선에 나온대잖아요. 물론 나올 수도 없겠지.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 지금 피선거권 박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오늘이죠, 24일 날. 내일이네. 내일 뭐 대선 후보 나가겠다고 출마식을 한다는데 나경원도 지금 자기가 대선 후보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광훈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얹어가지고 나경원이 자기 표를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정강원을 지지하는 사람은 정강원을 찍겠지. 나경원을 찍겠어요? 말하자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이거는 국힘 경선이기 때문에 정강원은 변론으로 하고 이제 이 안에서 국힘 만약에 경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 정강원의 메시지가 뭐냐면 국힘 8명 아무도 필요 없대요. 아무도 찍지 말아라요. 내가 이재명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국힘 너네들을 안 시킨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로 주장을 그거예요. 했죠. 그러니까 국힘에 있는 사람 아무도 찍지 말아라라고 벌써 이미 내렸어요. 이 지령을.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전화 받고 나 그래도 나경원 찍어줄게 이렇게는 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토론회보다 우리 노영희 이지은 이 티키타카 토론이 더 재밌습니다. 이걸 티키타카라고 보여요. 티키타카. 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